네,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환율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워낙 강세 문제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목요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100원 선을 하회한 이후에 계속해서 1,100원 선 아래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먼저 원화 강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일 그렇죠.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100원이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1,100원 하향 돌파 이후의 환율 하락 흐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달러 약세와 대규모 달러 공급을 동반하지 않는 환율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환율 하락의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달러 약세와 주가 상승이란 두 가지 재료를 등에 업고 원화 강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네. 최근에는 주가도 좀 상승세가 상당히 부진하고 외환 시장에서 달러는 글로벌하게 오히려 강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올해 들어와서 환율이 달러 지수가 유로존 위기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할 때 달러 원 환율은 오히려 빠른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금융 위기 이후에 여러 차례 위기에 대한 한국 경제 혹은 원화에 대한 내성을 확인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원화의 강세 잠재력을 보여줬다면은 3차 양적 완화를 시도를 하면서 비록 달러와는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3차 양적 완화가 아시아 통화 유동성 유입과 연결이 되면서 원화 강세 요인을 본격적으로 부각시켜지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도 달러화 약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달러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전에는 주가 상승과 외국인의 주식 자금, 그다음 경상 흑자 이런 자금들이 동반해서 이제 환율의 하락 압력을 가했다면 최근에는 일단 주식 쪽 자금을 기대하기는 적극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경상수지 흑자는 이번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60억 달러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수출 부진과 그다음에 선박 수주 부진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외환 시장에서 체감하는 달러 공급의 압박은 그다지 크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은 앞으로 또 좀 굉장히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하락세는 완만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달러화가 특별히 아주 큰 약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 강세는 왜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이 궁금하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QE3가 진행된 이후에도 달러화 특별한 약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 통화 가운데서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금 가파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명확하게 좀 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QE3 이후 유동성 공급 이전에는 그런 유동성들이 신흥국으로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들어가는 흐름을 보였었다면은 최근에는 신흥국 경기가 부진하고 특히 실무 수요가 약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QE3 이후에 절상된 통화는 거의 아시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남아프리카 랜드나 호주 달러, 멕시코, 러시아 이런 통화들은 오히려 절하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 쪽으로 자금 유입이 집중되고 있고 그렇다면 아시아 쪽에 자금 유입이 집중되는 원인은 뭘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국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 통화들이 전체적으로 다 경상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세계 경기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중국 경기가 좀 하락세가 완만해지고 전체적으로 경상 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 아시아 통화들이 절상될 여지가 더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완화된 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안화 강세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주요국의 통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까요? 언제까지 강세를 이어갈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강세 기조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위안화가 원화가 절상률은 가장 높지만 예.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친 통화는 위안화의 절상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 절상이 갑자기 9월 이후에 가파르게 진행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유동성의 유입도 있지만은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달러가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자들이 중국 경기가 앞으로
앞으로 좀 4분기 개선될 거다. 이런 좀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을 했던 부분에다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아시아의 또 상대적인 선호도 이거 자체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네.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갖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최근 10월 달 들어서 글로벌 주가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소위 비철금속은 가격이 10% 이상씩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 말은 전체적으로 실물 수요가 좀 강하지 않다라는 거고 특히 중국 쪽에서도 연말까지 강력한 경기 부양에 대한 드라이브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시장의 심리를 반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겨시 환경 자체가 이렇게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속에서 아시아 통화에 대한 더 강력한 절상 드라이브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원화 강세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됨에 따라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또 일본 중앙은행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또 추가 경기에 대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또 엔화 약세 기조가 또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엔화 약세.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엔화 약세를 드라이브 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번번이 유로존 위기 등으로 해서 무산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만은 올해는 분명하게 우리 상반기 환율이 이제 80엔 치고 올라오면서 장기적인 엔화 강세 흐름은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엔화 강세 기조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엔화 약세 기조 흐름에 대해서 시장에서 타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무역 수지가 2년 연속 무역 적자로 고착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일본 중앙은행도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 하반기 이후에 가장 중앙은행 중에서 자산 규모를 가파르게 늘리고 있는 데가 바로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만약에 오늘 회의에서 시장이 예상대로 그런 조치를 내놓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엔화 약세를 달러 엔 환율 상승을 좀 드라이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엔화의 약세 드라이브는 여전히 어떤 일본의 세계 최대 자산 보유랄지 그다음에 유로존과 관련된 문제, 미국의 재정 절벽이랄지 여러 가지 거시환경 불확실성에서 일방적인 흐름을 갖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엔화 약세를 드라이브하려는 시도가 좀 번번이 지속이 여러 차례 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흐름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지 엔화 약세로 완전히 전환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 약세 기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네네. 엔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밴드를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사실 2주 전 제가 이 시간 이제 예. 엔원 1,400원 하향 돌파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400원이 하향 돌파가 되면서 지금 1,37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100원을 하향 돌파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달러엔 환율의 80엔 돌파였습니다. 그게 이제 엔원 환율 하락과 맞물려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엔원 환율도 원화의 이런 상대적인 선호도, 그다음 엔화의 약세 드라이브 심리 이런 부분들과 맞물린다고 감안을 해보면은 엔원 환율은 계속 반등시 매도 기조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1,400원의 저항선, 그다음 1,300원의 지지선 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많이 이야기를 나눈 것이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대선과 그리고 중국의 정권 교체거든요. 네네. 이것이 외환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 쪽 이슈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워낙 이제 크게 움직이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갑자기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거보다도 이제 미국 대선 결과라는 부분은 달러의 가치, 금융시장 영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금융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또 더 기간을 늘려보면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롭게 정책 결정 과정에 합의를 이루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 부분 때문에 혹은 또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질 거에 대한 우려로 미국 신용등급 강등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 자체를 무마시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 절벽 이슈로 결국은 연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재정 절벽 자체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재료지만 외환 시장에서 미국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꼭 달러 약세의 재료로 작용하기는 또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앞서서 11월에 증시 전망도 해봤는데 11월 앞두고 외환 시장 전반적인 또 흐름을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9월에 양적 완화가 나오면서 위험자산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달러 예. 약세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10월 달 들어서는 이 국가 펀더멘탈별로 차이가 굉장히 뚜렷해지고 주가는 이제 보합 흐름을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유동성 공급 재료에서 좀 그 경기 쪽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11월 달에도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 그다음에 유동성의 효과 그리고 그런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기보다는 굉장히 좀 여러 아래 위로 타진을 해보는 박스권 흐름이 전반적으로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1월 외환시장 전망까지 해봤고요.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